대구 경북 지역에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TK 특별위원회까지 만드는 등 대구 경북 지역 지지도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 경주와 영덕, 울진 등 지역마다 조금씩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의 기숙사 사감으로 만 55세 이상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현행법을 두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33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더위를 식혀줄 비는 일요일쯤에나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시원한 비 소식이 기다려지는 요즘이죠. 폭염특보 속에 어제 경북 경산의 한낮 기온은 37도 가까이 올랐고 대구 36도, 안동 35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구름의 양이 많지 않고 일사가 강하지 않아서 어제 35도를 웃돌았던 낮 기온이 일제히 33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은 기온이지만 그래도 오늘도 더운 건 매한가지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면서 다소 요란스럽게 지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더위는 일요일쯤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경산의 낮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5도까지 올라가는 등 대구 경북 지역에 연일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바짝 말라서 농작물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고 농민들은 기우제까지 지냈습니다. 폭염과 가뭄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당분간 큰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떼약볕이 쏟아지는 대구 도심.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려 양산을 들거나 시원한 음료를 찾습니다. 어제 경산은 37.5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대구도 36.3도까지 올랐습니다. 불볕더위에 저수지도 결국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저수지가 주변 17헥타르 논밭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은 이제 이틀치에 불과합니다. 인근 60가구 농민들의 마음은 저수지 바닥처럼 갈라져 갑니다. 감자는 뭐 숨겨놨는 게 다 말라보고 그거 했고 콩도 두불콩 같은 거 숨겨놨는 거 그것도 그렇고 꼬치도 그렇고 작살 많이 났지 뭐. 근처 다른 저수지는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이곳 저수지의 최대 저수량은 13만 2천 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바싹 말라 있습니다. 이 저수지에 의존하는 23만 제곱미터의 농지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대구의 폭염 경보가 최근 5년 평균보다 한 달가량 빨리 발효되면서 가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농민들은 기우제까지 지냈습니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쯤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그러나 가뭄을 해소할 큰 비는 아니고 장마전선 역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지 않아 북상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운 공기가 남서쪽으로부터 유입되고 여기에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대되었는데요. 이번 폭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볕더위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날씨와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처럼 가뭄이 계속되면서 천수답의 경우 모내기를 못하거나 모내기를 한 논이 쩍쩍 갈라져서 농민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동댐 물을 천수답에 공급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바짝 마른 논에 물이 콸콸 들어갑니다. 하얗게 갈라지던 논에 물이 들어가자 모내기를 한 뒤 애를 태우던 농민들은 큰 시름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워낙 날이 가무니까 이 지하수가 고갈되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논이 이렇게 말랐습니다. 말랐는데 마침 농촌공사에서 이렇게 물을 오늘까지 공급해 주시기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여기는 천수답이어서 지금까지 모심기를 못한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농업 용수로로 물을 공급해 주니까 앞으로 농사 짓기에는 상당히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이곳에서 저산 너머 안동댐까지의 직선거리는 2.5km에 달합니다. 2단 양수를 통해 포올려 이곳 천수답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동댐 역조정지 물을 1단 양수에 와룡면 중가구리 남흥 저수지에 담은 뒤 2단 양수로 9.8km의 용수로를 거쳐 7개 마을 110헥타르에 하루 2만 톤씩 가뭄 해갈 때까지 공급합니다. 2020년 용수로 개발 공사가 완료되면 와룡면과 북후, 녹전, 서우면 일대 920헥타르에 안동댐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 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계속된 가뭄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데다 공사 진척도가 64%에 이르면서 이미 용수로가 깔린 지역에 댐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과 전력 사용료 등 예산 지원 덕분입니다. 2020년에 완공이 되면은 안정적인 농업 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어떤 하천의 수질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어 농촌 생활 환경에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동댐, 이마댐이 지척에 있지만 아직도 물이 공급되지 않은 천수답과 산간 지역 밭이 많아 하루빨리 흡족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농사를 망치는 농민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오는 11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을 진행하자 시민단체들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구미시는 오는 11월 14일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사진 전시회를 비롯해 도록 제작, 연극 제작, 공연 등 8건 행사에 5억 5천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도 기념식과 박정희 재조명 학술대회 등의 행사에 5억 4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일회성 우상화 사업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혈세를 투자하는 게 낫다면서 기념사업은 국민 갈등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도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고 있습니다. TK 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서 지역 구도를 극복하고 민심을 얻겠다는 계획인데 얼마나 통할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득표율 41%로 당선됐습니다. 대구 경북만 본다면 21%대에 그쳤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구 경북 민심이 총선 대선을 거치며 변하고 있다면서 TK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적극적인 공략에 나섰습니다. 재선의 홍일학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대구 경북 공무원과 경제계 인사 등과의 소통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새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의 지역 출신이 크게 줄면서 지역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제는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 비전, 우리 미래, 그건 우리가 만들어서 설득하고 주장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우리 대구 시민들이 좀 충만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민주당의 노력 또한 지역 민심을 얻는 데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현안 사업이 정치적 변수에 의해 밀려난다면 TK 특위를 포함한 선언적 조치만으로는 지지율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예산의 배정입니다. 그 지역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수건 사업이라고나 할까, 어떻게 요망 사업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얼만큼 예산 배정을 갖다가 넉넉히 해주느냐, 알아서 선제적으로 해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인데. 대구와 경북을 오랫동안 독식해온 보수 정당이 분열된 가운데 변화하는 민심에 힘을 걸고 있는 민주당의 구애가 얼마나 통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 선언에 경주 지역의 환경단체와 원전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영덕은 원전 추진으로 민심이 양분돼 뒤숭숭했는데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우세한 반면 울진 지역은 원전 신규 건설 백지화에 따른 경제적인 악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탈핵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하고 선명했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특히 수명 연장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가동 예정이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밝히자 원전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되어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전력 수급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폭염에도 불구하고 한 15%의 전기가 남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월성 1호기 폐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과 환경 영향 평가에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영덕 천지원전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덕 주민들은 원전 건설 찬반 의견이 갈려 뒤숭숭했는데 원전 백지화로 결론이나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반면 이미 원전이 들어서 있는 울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선언을 환영하면서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 백지화가 울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에서는 그 원전 문제를 두고 지금 찬반이 있습니다. 그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쪽은 울진 그 신울진 3, 4호기 착공을 바라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은 안전을 생각해서 지금 탈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원전 25기 가운데 12기가 경북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경주와 부산 기장, 울산 울주 등 세 곳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원전 해체 센터를 반드시 경주에 유치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오늘 오전 11시 최근 확인한 고령군 대가야 궁성지 발굴터를 방문합니다. 나 청장은 이 자리에서 대가야 궁성지를 확인한 재단법인 가온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발굴 과정과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발굴터에는 그동안 말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궁성지를 뒷받침할 만한 사료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못으로 만든 해자와 일부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일선 학교의 기숙사 사감은 만 55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래 53살인 A씨는 지난달과 이달 초 대구의 고등학교 두 곳에 기숙사 사감 채용 공고에 응모하려 했지만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숙사 사감 경력이 있었지만 만 55세 이상 고령자만 채용한다는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화를 문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5세 이상만 채용한다고. 그래서 그럼 55세 미만인 사람은 이력서는 원서를 못 내니까 접수조차도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현행 고령자 고용 촉진법은 교육 분야에서 상담사, 영양사 등 10개 직종에서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감의 경우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사감이 어린 학생들의 생활을 밀착해서 관리해야 하는 직종임을 감안하면 이 같은 규정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 보기는 조금 근데 사실은 아주 요즘 애들도 지금 민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소통은 조금 불편한 건 있어가지고 법률이 강제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 부분은 이제 우선이라 하는 용어를 달아가지고 법률적으로 해놓으니까 실제 그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자 명칭을 작년으로 변경하고 준고령자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중장년층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어제 대구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이른바 관피아 문제와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해서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소속 배지숙 의원은 대구시가 시의회로부터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의 민간 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까지 집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간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 모집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는 공개 모집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 관광비로를 마음대로 주무르던 대구시 담당국장의 잦은 사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의원님은 지금 이거는 법령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들은 의원님과 저희들이 보는 법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제3자의 기관에 한번 유권 해석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배 의원은 또 권 시장이 임기를 불과 1년 남긴 상황에서 뒤늦게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이유를 추궁하면서 지금까지 각종 기관단체에 적지 않은 퇴직 공무원이 취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배 의원이 주장한 6명은 대구시 각종 협회에 취업한 숫자까지 모두 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의식 의원은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주변의 합폐수 처리장을 손보는 등 낙후된 대구의 서쪽 지역을 개발하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달서천 북부 하수 처리장과 함께 인근의 염색 폐수 처리장을 통합하여 지하화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대구시는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주변 합폐수 처리장을 통합해 지하에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 산하 공기업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오늘 오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등 4개 공사공단과 대구의료원의 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으로 오는 7월 이후 신규 임명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데 청문 범위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은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는 23일부터 열리게 될 제11회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의 성공을 기원하고 대구 뮤지컬을 홍보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한일극장 앞 뮤지컬 거리에서 뮤지컬 거리 공연이 열립니다. 오늘은 계명문화대학교 뮤지컬 전공팀이 뮤지컬 페임을 중심으로 갈라쇼를 하고 내일은 계명대학교 연극뮤지컬 전공팀이 또 모레는 극단 한울림이 다양한 작품으로 갈라쇼를 선보입니다. 뮤지컬 거리 공연은 오후 4시와 5시에 30분 정도씩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달 9일 대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다시 찾아와 한 번 더 투표하게 해달라며 투표 사무원의 목을 밀치고 눈 주위를 찌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사무 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정선거 관리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이달 한 달 동안 민관경 합동으로 주요 공원의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장소는 두류공원과 코롱 야외음악당, 동촌유원지 등 대구의 23개의 주요 공원이며 주요 단속 내용은 쓰레기 불법 투기, 애완견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치, 노점 행위나 오토바이 무단 출입 등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16개 민간단체 290여 명을 포함해서 공무원과 경찰 400여 명이 참여하는데 적발되면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30일까지 해수욕장과 행락지,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과 식품 판매업소 등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구 식약청과 시군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해수욕장과 공립공원, 유원지나 국도변 휴게소 등지를 돌면서 무허가, 무등록 식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한밤 비 소식이 간절한 요즘입니다. 어제 경북 경산의 한낮 기온은 37도 가까이 올랐고 대구 36도, 안동은 35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구름의 양이 많고 또 일사가 강하지 않아서 35도를 웃돌았던 한낮 기온이 일제히 33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은 기온이지만 그래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오늘도 더운 건 매한가지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면서 다소 요란스럽게 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린 하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과 청도의 낮 기온 33도 예상됩니다. 김천과 구미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의성의 낮 기온 33도, 영주 33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2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특보 속에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더위는 일요일쯤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